안녕하세요. USCC의 교관 및 의사로서 오늘은 권총을 컨실리 캐리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. 네,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권총이죠. 실제 저의 선택은 CGP-01 오메가입니다. 네, 그 권총 리뷰는 바로 이 다음 비디오 나올 거고요. 또 총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비디오 만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총 말고 그 외에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총알이죠. 탄두는 푸메르 재킷이 아니고 할로 포인트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 이유는 할로 포인트는 내가 사격한 표적에 가장 큰 임팩을 주지만 퀀텀력이 더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고요. 또 경찰 데이터를 보면 경찰들이 나쁜 놈들과 총싸움을 했을 때 같은 경찰총에 경찰 맞는 이유가 바로 푸메르 재킷의 퀀텀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. 다음에는 셀프 디펜스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딱 한 가지가 좋습니다. 뭐 예를 든다고 하면 페퍼 스프레이도 있고 전기총, 테이저도 있고 또 권총도 있겠죠. 하지만 이것을 두세 개 갖고 다녔을 때 만약에 내가 정말 위급한 상태에 권총을 썼는데 법의 눈에서는 다른 걸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권총을 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선택은 딱 한 가지만 하시고 이것은 정말 내 목숨에 위협을 느낀 위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. 네,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이 페퍼 스프레이는 에드레날린 호르몬이 아주 높아서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범죄인들한테는 이 상태에서 웬만한 것을 다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. 또 만약에 범죄인이 하나가 아니고 2명, 3명이라고 하면 더 문제가 있고요. 또 이 페퍼 스프레이는 꽤 거리가 가까워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입니다. 근데 또 전기총, 테이저는 딱 한 번 쏘면 끝나죠. 해서 만약에 범죄인이 2~3명이나 했을 때 한 명은 맞출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범죄인이 두꺼운 가죽 잠바나 아주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는 이 테이저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정말 위급한 상태에서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권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다음에는 언제 우리가 권총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내가 피해자야 되고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내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위급한 상태 됩니다.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권총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때입니다. 네 번째는 이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상태 됩니다. 네, 다음에는 총을 쐈을 때 어디에 대고 쏘느냐죠. 많은 사람들이 총을 쏠 때 하늘에 대고 쏘거나 아니면 팔, 다리에 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안 좋은 생각입니다. 첫 번째 이유는 팔, 다리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못 맞출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. 또 우리가 사격 연습했을 때도 팔, 다리 쏘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머슬 메모리 거기 안 돼 있죠. 또 두 번째는 범죄인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팔이나 다리, 뼈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총에 맞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. 해서 나는 팔, 다리를 쏘는 사이에 범죄인은 내 가슴에 대고 쏠 수가 있죠. 또 만약에 내가 팔이나 다리를 쐈는데 범죄인이 계속 덤벼서 나는 가슴에 대고 쏴서 내 자신을 보였는데 법의 눈으로 봤을 때 팔이나 다리를 쏘고 끝날 수 있는데 가슴에 대고 쏜 거 아니야? 하고 의심할 수 있고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 내가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에 경고를 하늘에 대고 총을 쏘는 거죠. 대부분 경고를 쏘려고 하면은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경고를 쏠 때가 많죠. 이랬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총은 너무나 일찍 뺐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총싸움으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러면 어디에 대고 쏘고 언제까지 쏴야 되느냐. 첫 번째는 제가 그냥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연습했을 때는 항상 이 가슴을 놓고 사격한 연습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이 가슴에는 잘 아시겠지만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또 뼈도 많죠. 가슴뼈, 갈비뼈, 또 척추뼈도 있기 때문에 뼈에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또 실제 뼈에 맞았을 때 범죄인들한테 가장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공격을 더 빨리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또 사격은 범죄인의 공격이 멈출 때까지 사격을 해야 됩니다. 그 이유는 위급한 상태에서 총을 쏘면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범죄인도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멈출 때까지 사격을 해야 되고요. 공격이 멈춘 순간 더 이상 사격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이랬을 땐 불필요하게 총을 쏜 걸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. 범죄인의 공격이 멈췄을 때 상황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119를 불러서 지금 이 상황을 리포트하고 또 범죄인을 위해서 앰뷸런스를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. 이랬을 때 내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. 네, 다음에는 저희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총을 가지고 다녔을 때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또 그 외에 다른 복잡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. 하지만 정말 내 목숨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에 위협이 있을 때는 절대 혼란스러우면 안 되고 위급한 상태에서는 범죄인의 공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또 사용 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자신 있게 생각해야 되고요. 또 실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
네, 다음에는 우리가 언제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내가 내 목숨에 위협을 느꼈는데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권총을 빼지 않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이 상황이 멈추게 되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. 또 실제 이 상태에서는 신고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. 또는 신고를 해도 괜찮죠. 네, 두 번째는 내가 내 목숨에 위협을 느껴서 이 권총을 뺀 상태에서 발사하지 않고 공격이 멈췄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상태죠.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권총을 뺀 상태에서는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네, 그 이유는 만약에 누가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내가 권총을 뺀 것만 봤고 상대방이 도망가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신고했을 때 내가 범죄인으로 신고할 수 있죠. 아니면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이 평소에 알던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총을 빼들었다고 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꼭 제일 먼저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전화를 두 군데 해야 됩니다. 첫 번째는 911이죠. 전화해서 내 이름을 얘기해주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밝히고 나한테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리포트하고 위치를 알려줘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범죄인이 어떻게든지 얘기해줘야 됩니다. 뭐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멀리서 숨어서 나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줘야 되고요. 세 번째,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 권총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전화를 끊어야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.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말을 많이 할수록 나한테 불리합니다. 네, 두 번째는 변호사를 전화하세요. 해서 지금 있었던 상황 얘기해주고 변호사의 말을 따르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. 네, 세 번째는 정말 위급한 상태에서 권총을 내 자신을 보호했고 상황이 안전할 때 세 군데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. 첫 번째는 911이고요. 또 마찬가지로 내 이름과 위치와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밝히고요. 두 번째는 범죄인의 상태를 얘기해줘야 됩니다. 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다든지 도망갔다든지. 세 번째,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내 권총이 아직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호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안전하기 때문에 탄창과 총알을 다 뺀 상태에서 이 권총이 차 위에 올려져 있든지 아니면 바닥에 내려놨다든지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. 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를 끊어야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. 네, 두 번째는 변호사 전화해야 되죠. 해서 있는 상황 얘기해 주고 지금 현장으로 나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식구한테 전화해야 됩니다. 해서 지금 있었던 상황 얘기해주고 만약에 경찰이 지금 있었던 일을 알리기 위해 집에 와서 알리면서 서치 워런 없이 집을 좀 봐도 되냐고 했을 때는 절대 허락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.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은 죄가 없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허락할 수 있는데 절대 허락하면 안 되고요. 만약에 허락을 한다고 하면 나한테 덕될 거나 하나도 없고요. 오히려 피해될 것만 있습니다. 경찰들한테는 서치 워런트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내가 변호사랑 확인한 다음에 허락을 하겠다고 얘기하세요. 네, 그 다음에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나는 죄가 없고 피해자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요. 두 번째, 현장에 있는 모든 근거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. 탄피까지 포함시켜서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. 또 경찰한테 근거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요. 세 번째는 주변에 증인이 있다고 하면 누가 증인인지를 경찰한테 빨리 말해야 됩니다. 네,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해지기 싫으니까 경찰이 오면 슬쩍 도망가죠.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경찰들이 빨리 확보를 해야지 법적으로 나한테 더 유리합니다. 네, 네 번째는 이 상태에서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. 이럴 때 경찰들은 자꾸 물어보죠. 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말을 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. 이랬을 때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나한테 절대 덕이 안 되고 오히려 피해가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너무 무서웠습니다. 정말 당황했습니다. 뭐 더 안 좋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. 이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법적으로 나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변호사를 꼭 기다리세요. 또 어느 땐 경찰이 서치 워런트 없이 그냥 캐슈얼하게 내가 네 차 좀 봐도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은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뭐 보세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덕될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피해만 됩니다. 해서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.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차 안에 총알이 있다든지 아니면 탄피가 떨어져 있다든지 뭐 하다못해 내가 처방받은 약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허락하지 마세요. 네, 다음 영상에는 셀프 디펜스 권총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. 또 이런 위급한 상태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, 네, fight or flight reaction이죠. 우리 몸이 도망가든지 싸우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세요. See you later.